죽음의 방식. 선택의 문턱의 선 영국. 안락사 합법화 물결 거세지나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0일 영국 의회에서 날아든 소식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하원이 조력 사망 법안을 가결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 조력 사망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움직임과 그 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영국 하원은 생존 기간 6개월 미만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 사망 합법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처럼 특정 조건 하에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조력 사망이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무려 3,900명 이상의 영국인이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통해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미국 오리건주는 존엄사법을 통해 말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바로 이 오리건주 법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 기간 6개월 미만의 말기 환자가 조력 사망을 원할 경우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의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안락사는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오리건주 법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중요한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조력 사망을 단순한 생명 경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대신 품위 있고 통제된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을 대변합니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영국 의회 밖에서는 수백 명의 찬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자는 팻말을 든 찬성 측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고통 경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는 팻말을 든 반대 측은 생명 존엄성 훼손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력 사망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조력 사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중대한 변화입니다. 의료 시스템,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하원의 조력 사망 법안 가결은 인간의 존엄성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국의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조력 사망 합법화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까요?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의 답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